그래서 그런 메타포를 선정하는 절차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 선정된 컨셉의 기능들, 페르소나 모형이나 우리가 시퀀스 모형이나 여러분들 그리고 맥락 모형이나 또 기술 분석을 통한 이런 결과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금 이 컨셉, 앞에서 얘기했던 컨셉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쓰는데 어떤 맥락에서 어떤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미 감이 잡혀져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요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메타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능 집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기능 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기능 집합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후보 메타포를 도출을 해요. 이 후보 메타포를 갖다가 도출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재에서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메타포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 또는 사용자나 개발자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포를 찾아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이커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메타포라고 그랬어. 우리가 가르쳐주던 가르쳐주지 않던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메타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여러분 지금도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지만 CD를 굽는다 그러잖아. 그럼 그 굽는다는 거의 의미가 뭘 거야? 그 메타포거든. 굽는다는, 결국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레이저를 가지고서 쏜다는 얘기지. 레이저를 쏜다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굽는다라고 하는 행동의 메타포를 이미 쓴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메타포릭한 표현들을 가지고 오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매뉴얼들, 리터레이처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메타포들을 갖다가 실제로 나타내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메타포들을 찾아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뭐를 보면은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란들을 갖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을 넣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뭐뭐뭐를 보면 뭐뭐뭐 같은 느낌이 든다. 를 갖다 하고서 얘를 갖다 던져주고 그 뭐뭐뭐하고 뭐뭐뭐를 갖다 가로를 한번 채워봐라 하면은 그때 나오는 표현들이 이제 메타포릭한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후보 메타포를 갖다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포하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간의 일치도 조사를 해요. 이제 여기서 일치도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재원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 얘네들을 따라서 S 플러스 M 플러스 S 플러스 M 마이너스 S 마이너스 M 플러스 S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이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은 메타포에서 제공하는 재원이 M 플러스예요. 메타포에서 제공하지 않는 재원이 M 마이너스예요. 시스템에서 또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재원이 S 플러스예요. 제공하지 않는 재원이 S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네 가지 종류 중에서 당연히 제일 커야 되는 게 뭐겠어요? S 플러스 M 플러스. 내 컨셉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나 모양이나 구조인데 그게 메타포에서도 똑같이 맞는 거예요. S 플러스 M 플러스가 당연히 커야 되겠지. 나머지들은 어떨까? 나머지들은 줄여야 되겠죠. 나머지는 줄여야 되는데 특히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이 어딜까? S-M-? 또요? S-M+. 왜?
그렇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S-M 플러스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이쪽 방법론 하는 사람들은 컨셉추얼 배기지라고 그래. 뭐 메타포에서 가지고 왔는데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컨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셉추얼하게 배기지가 생긴 거예요. 메타포의 배기지야.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가장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S-M-는 굉장히 좋은 사실은 opportunity예요. 메타포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컨셉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재미있는 가능성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포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첫 번째는 주 메타포를 선정을 해요. 메타포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두 개 정도의 메인 메타포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 메타포를 서너 개 정도 보통 선정을 해요. 대부분의 서비스나 프로덕트 같은 게. 물론 이제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주 메타포를 갖다 선정을 하겠지만, 아무리 복잡한 서비스나 프로덕트여도 3개 이상 넘어서 주 메타포를 선정하는 건 굉장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거는 메인 메타포는 하나만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뭐냐? 당연히 S+M 플러스가 제일 큰 거. 그리고 S-M 플러스가 제일 적은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기준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메인 메타포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데스크탑이다. 그럼 데스크탑이 제일 그 책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메타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메인 메타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는 보조적인 메타포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요. 보통은 보조 메타포는 뭐 한 4-5개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 메타포를 갖다 선정을 하는데, 그 보조 메타포의 그 기본적인 목적은 주 메타포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컨셉의 구조나 기능이나 또는 표현 형태를 설명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메인 메타포를 설정하고 거기에 스크롤이라고 하는 보조 메타포를 갖다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보조 메타포는 내가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메인 메타포가 설명하지 못하는 비헤이비어, 서치하는 비헤이비어를 갖다가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보조 메타포를 갖다 설정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퍼티, 주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그 작동하는 방법이나 생긴 거나 이런 종류나 또는 이런 뭐 들리는 음향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조 메타포를 설정을 하고, 주 메타포하고 보조 메타포가 쫑이 나지 않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쫑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보트라고 하는 메타포를 갖다가 메인 메타포로 설정을 했는데, 뭐 보조 메타포로 뭐 자동차 이렇게 보조 메타포를 갖다가 해버리면은 야트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항공모함도 아니고, 근데 자동차를 갖다 보조 메타포로 하면은 주 메타포와 보조 메타포 사이에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갖다가 높여주고 그 인컨시스턴트를 갖다 줄여주는 방향으로 보조 메타포를 선정을 합니다.